주식시장을 보면요. 어떤 기업 주가가 정말 높이 치솟을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주식 분할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기업이죠.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의 주식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렇죠. 요즘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넷플릭스 주가가 어느덧 1200달러 선 거의 근접하면서 이거 조만간 주식 분할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슬슬 피어오르고 있죠. 특히 그 10월 21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 이때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도대체 주식 분할이 뭐냐 이 개념부터 좀 확실히 짚어보고요. 왜 지금 하필 이 시점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주목받는지, 과거엔 어땠는지, 또 만약에 진짜 분할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주식 분할, 이게 정확히 뭔가요? 사실 용어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가치, 펀더멘탈 이런 건 그대로 두고요. 발행된 주식 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당 가격을 낮추는 거. 뭐랄까 아주 큰 피자 한 판을 혼자 먹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좀 더 먹기 편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비유가 적절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 주식 분할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 특히 투자자들한테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첫째는 경영진이 우리 회사 앞으로 더 성장할 자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둘째는 이제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그동안 너무 비싸서 좀 망설였다. 이런 소액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비교적 쉽게 그 기업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접근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40년간 주식 분할했던 기업들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요. 분할 발표하고 나서 1년 동안 이 기업들 주가가 평균 25.4%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25.4%요? 상당한데요, 그거. 같은 기간의 시장 전체 움직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 있잖아요. 그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11.9%였습니다. 11.9%요? 네. 그러니까 주식 분할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거의 2배 이상 앞섰다는 거죠.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예요. 와,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해질 만한 결과네요, 정말. 근데 이게 정말 주식 분할 그 자체의 효과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이 결과가 반드시 주식 분할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런 인과관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보통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주가도 오를 거라는 어떤 내부적인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주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상승세일 때, 이럴 때 주식 분할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될성 부른 나무가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분할하고 그 이후의 주가 상승 사이에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오른다 이거보다는 원래 오를 만한 좋은 회사가 분할도 한다. 이런 관점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넷플릭스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넷플릭스의 주식 분할 가능성이 이렇게 뜨겁게 거론되는 걸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0달러에 육박하는 이 높은 주가, 이것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가장 직접적이고 명백한 이유죠. 주당 1000달러가 넘어가면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주 사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과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주식 분할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군요. 그게 언제였죠? 네, 2번 있었어요. 2004년에 한 번 2대1로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무려 7대1 비율로 주식을 분할했었죠. 7대1이요? 와. 네. 그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주가가 그 당시 분할했던 시점의 주가 수준을 이미 훨씬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기준점을 적용한다면
지금이 분할하기 딱 좋은 시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2015년에 7대1 분할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700달러짜리 주식이 100달러가 되고 대신 주식 수는 7배로 늘어나는 그런 거군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1200달러 수준이다.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 충분히 분할 이야기가 나올 법하네요. 근데 단순히 주가만 높은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뭐 실적이라든지 성장세 이런 것도 좀 받쳐주는 상황인가요? 실적과 성장세가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넷플릭스 최근 3년간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무려 400%에 달합니다. 400%요? 와. 네. 이건 정말 경이적인 수치예요. 단순히 뭐 시장 흐름이 좋아서 같이 따라 오른 수준, 이걸 훨씬 넘어선 거죠. 넷플릭스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 개선,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400% 상승이라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이렇게 넷플릭스의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보세요?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초반에 논란이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광고 기반 저가 요금제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입자도 유치하고 또 추가 수익원도 확보했고요. 아, 광고 요금제. 네. 둘째는 계정 공유 단속하고 유료화한 정책. 이것도 초기에 반발이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료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라이브 스포츠 중계나 뭐 이벤트 중계 같은 새로운 컨텐츠 영역으로 계속 확장하는 거. 이런 시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광고 요금제는 도입 초기에 이건 너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꽤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군요. 그렇습니다. 광고 요금제는 넷플릭스에게 정말 중요한, 뭐랄까, 신의 한 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그냥 저렴한 요금으로 신규 가입자 꼬시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기존에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 있잖아요. 이 가격을 올릴 때 소비자들 저항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아하. 네, 광고 보기 싫으면 돈 더 내세요. 하지만 저렴한 대안도 있습니다. 이런 명분을 딱 주는 거죠. 실제로 넷플릭스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프리미엄 요금 가격을 올려왔는데 아마 광고 요금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광고 요금제가 단순히 새로운 수익원? 이걸 넘어서서 전체적인 가격 전략을 아주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 주식 분할 논의에는요. 단순히 주가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한다. 이거 이상의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바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편입 가능성. 이거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이번 넷플릭스 주식 분할 논의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예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우리가 흔히 다우지수라고 부르죠. 이게 S&P 500하고 같이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주가 지수잖아요. 근데 이 다우지수는 산출 방식이 좀 독특해요. 편입된 30개 우량 기업의 주가를 그냥 다 더해서 나누는 가격 가중 방식을 쓰거든요. 가격 가중 방식이요. 그럼 주당 가격이 높은 주식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가요? 시총이랑 상관없이?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A기업 주가가 1,000달러고 B기업 주가가 100달러다. 이러면 A기업 주가가 1% 움직이는 게 B기업 주가 1% 움직이는 것보다 다우지수 전체에 10배나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무리 커도 주당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 한 종목이 지수를 너무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편입되기가 어려운 거죠. 현재 넷플릭스 주가가 1,200달러 수준이니까 이 상태로는 사실 다우지수 편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주식 분할이 필요한 거군요. 주식 분할로 주당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나 200달러 이 정도로 낮추면 다우지수 편입의 그 기술적인 걸림돌이 딱 사라지는 셈이네요. 바로 그랬습니다. 만약에 넷플릭스가 주식 분할을 딱 단행한다면 다우지수 편입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현재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와, 5천억 달러? 네. 이 규모는 이미 다우지수에 포함된 상당수 기업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나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는 이미 뭐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IT 기업들은 꽤 있는데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30개 기업 중에 미디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월트 디즈니 정도거든요. 넷플릭스가 만약 편입된다면 현대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표성을 다우지수가 더 잘 반영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부양 효과, 이걸 넘어서 넷플릭스가 미국의 어떤 국가대표 우량주 클럽에 가입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업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야, 단순히 주식 수를 늘리는 기술적인 조정을 넘어서 다우지수 편입이라는 명예의 전당 입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와, 이건 정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미가 담기는 시나리오겠네요. 요즘 시장을 이끄는 그 매그니필센트 세븐 있잖아요. 이런 기술주들이랑 비교하면 넷플릭스의 현재 위상은 좀 어떤가요? 넷플릭스의 최근 퍼포먼스는요.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기술주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대부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 주식 분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구글 이런 데들이 다 분할을 했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넷플릭스도 이제 슬슬 그 대열에 합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빅테크 리더들이 이미 길을 좀 털은 셈이군요. 그런데 혹시 좀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은 건 없나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한 50배 수준에 달합니다. 50배요? 네, PER 50이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싸다고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고성장 기술주라는 점을 감안해도 좀 부담스러운 레벨 아니냐 이런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PER 50이면 지금 버는 돈 대비해서 주가가 50배라는 뜻이니까요. 확실히 높은 수준이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넷플릭스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입니다. 전 세계 스트리밍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아성은 여전히 견고하죠. 경쟁이 치열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1위 사업자잖아요. 네. 둘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 사업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각 나라 문화에 맞는 현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 이건 정말 넷플릭스만의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거든요. 이걸 통해서 글로벌 가입자 기반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런 믿음이 시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뒷받침하고 있어요. 시장 분석가들이 넷플릭스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7% 정도 증가해서 115억 달러에 달하고 주당 순이익 EPS는 5.40달러에서 6.94달러로 크게 개선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와, 6.94달러요? 정말 크게 뛰네요. 네, 아주 큰 폭의 개선이죠. 이런 탄탄한 실적 전망이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주식 분할 결정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넷플릭스의 주식 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를 요약하면 첫째, 1200달러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주가 수준 이거고요. 둘째, 과거 2004년과 2015년에 이미 성공적인 분할 경험이 있다는 점. 셋째, 광고 요금제 안착이라든지 계정 공유, 유료화 이런 걸 통한 강력한 실적 성장 모멘텀. 그리고 넷째, 주식 분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 바로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넷플릭스의 주식 분할이 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가 주식 분할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 분할 자체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바꾸는 그런 마법 지팡이는 아니죠.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고 피자 전체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확 끌고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경영진의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합니다.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넷플릭스의 주식 분할 가능성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셨습니다. 높은 주가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 확장이라는 자신감, 과거 분할 이력, 또 다우지수 편입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당근까지 여러모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막 얽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런 논의를 쭉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걸 넘어서요. 현재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넷플릭스가 실제로 주식 분할을 발표한다면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투자자들의 인식이나 시장 전체 분위기에 어떤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걸 관찰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정말로 주식 분할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조치일까요? 아니면 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쟁 속에서 넷플릭스가 그리고 있는 더 큰 미래 비전, 즉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주식 분할이라는 카드 이면에 숨겨진 넷플릭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